11번 문제를 봐야 되는데, 11번 문제를 봐야 되는데, 어느 학생이 집에서 출발하여 갈 때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단위를 맞춰주는 문제입니다. 단위를 잘 맞춰줘야 되고요. 간혹 이게 트릭을 파는 문제들이 있긴 한데, 이 단위를 잘 맞춰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집이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나 봐요. 자, 시속 3km. 선생님은 시속 3km 이렇게 적습니다. per hour요. 시간. 시속으로. 그러면은 길이는 킬로미터로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위를 잘 맞춰주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hour, 즉 시로 해야지 분으로 하지 말고 초로 하지 말고 시로 통일해주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V는 T분의 S라는 공식입니다. V는 속력, 빠르기 또는 속도, T는 시간이고요. S는 거리입니다. 또는 이동 거리. 자, 이걸 알게 되면은 S는 VT, 그 다음에 T는 V분의 S, 이런 식으로 파생 공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뿐만 아니라, 자, 속력과 시간과 거리 이 세 가지를 다 구해야만 문제가 풀린다는 거. 자,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속 3km로 집에서 돌아올 때 같은 경로니까 이동 거리가 같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같은 경로를 통해서 시속 4km. 갈 때는 3km per hour. 올 때는 4km per hour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V는 적을 거세요. 여기도 V는 적은 거예요. 이동한 전체 시간이 2시간 이하가 되도록 할 겁니다. 여기 걸린 시간은 뭐 얼마인지 몰라서 T1, 여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서 T2라고 했는데, T1에다가 플러스 T2를 해보니까 2시간보다 같거나 작게 나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집에서 출발해야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출발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한 거리. 자, 이 이동한 거리를 뭘로 놔야 될까? 이렇게 놔볼게요. 요게 키포인트인데, 왜? 실수하지 마. 자, 여기서 이동한 길을 X킬로미터라고 볼게요. X킬로미터를 보면, 이게 같은 경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도 X킬로미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이동한 거리는 X 플러스 X 2X 킬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최대값이든 아니든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X 킬로미터 거리, 그 다음에 속력 나왔고 시간도 다 있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정보가 다 있으니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부등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왜? 이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T1에 해당되는 거 어디에 집어넣니? 이 식을 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T1에 해당되는 거는 3km per hour 분의 이동거리 X,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4km per hour 이동거리 X죠, 그죠? 이것이 2보다 같거나 작아.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4, 3, 12에 7X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면서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양면에 요거 X로 곱해주면 X는, 자, 2 곱하기 7분의 12니까 이거는 7분의 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X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7분의 24를 찾아봐도 없지만 내가 그럼 7분의 24 하나 집어넣어 놓겠다. 2X를 구하는 거거든요. X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가 2X를 만들면요, 7분의 48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있겠네. 어디 있네? 여기 있네. 2번에 있네. 7분의 48.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어디가 12번이 옆에 있네요. 자, 12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12번 문제를 보시면,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를 서로 다른 네 점이 있는데, 이런 네 개의 점이 있고, a와 b를 연결한 선과 c와 d를 연결한 선이 서로 평행합니다, 지금.
그랬을 때 A, B.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요걸 일일이 준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도. 이러면은 사실 무슨 그래프를 그려주고로 해야 되는데 안 그려주고 이렇게 뻥 비워둔 거 보니까 자기가 그리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안 그러고는 뭐 해결 방법이 딱히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Y축, 이 점선으로 나오네, 이게. 비비비비비비비비. 자, 점선이 아니기를, 점선이 아니라니까. 자, Y축을 요렇게 하면 이 점선 아니라니까. 이상하네? 야!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요. 얘도 삐뚤게 그려놓은 것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표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2차 함수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꼴로는 안 될 거예요. 어떤 거?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꼴로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x축이 x 값이 하나인데 y 값이 지금 두 개 나오면 함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 이런 건 아니고 대부분 위로 볼록하든지 아래로 볼록하든지 위로 볼록하든지 이렇게 폼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1,1이니까 여기 1,1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A점. 이게 A점 뭐라고? 1,1입니다. 자, 그럼 B는 8,1이니까 여기 1, 2, 3, 4, 5, 6, 7, 8 대충 잡아서 여기가 8,1로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B입니다. B. 근데 이 AB 선분이 있지 않습니까? 점선으로 꺼야겠네. AB 선분은. 여기 AB 선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랑 나란한 게 CD 성분이에요. CD 성분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볼까? C가 6,4예요. 8이 여기니까 한 6 잡아가지고 6,4니까 한 요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C점, 여기 6,4예요. 근데 이걸 지나가야 되잖아요. 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위로 목한 거네. 볼록한 거네. 그잖아요. 이렇게 볼록해가지고 이 점을 지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A,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적당히만 그릴게요. 적당히만. 좌우 대칭되게끔. 2차 함수가 이렇게 곡선이 돼, 뭐 삼각형처럼 비슷하게 그려져 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지점, 이 지점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항상 이렇게 X축이랑 나란하죠. 이거 X축이랑 나란한 거예요. 그게 나란하게 이렇게 그었을 때, 그렇다면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D점이 나오고, T점 좌표가 A, B죠. 그런데 4라는 것은 그대로 같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4. 따라서 A, 4라는 게 나와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이게 2차 함수가 되니까 몇 가지 구하는 방법은 있어요. 정확하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자, 8,1을 지난다 집어넣고 6,4를 지난다 집어넣고 1,1을 지난다 집어넣으면 a, b, c a하고 b하고 c하고 다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풀면 상당히 문제가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의 제곱하고 8의 제곱 등이 사용되게 되니까 숫자가 상당히 커져요. 그럼 계산하다가 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칭 구조라 보니까 이게 축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축. 이 축은 x는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요 값을 알 수 있다니까요. 왜냐고요? 요 길이하고 대칭 구조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즉 여기가 8, 여기가 지금 1인데 1하고 8하고 다음에 9가 될 텐데 그걸 2로 나누면 요 좌표가 2분의 9요. 그 말은 요 길이하고 같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즉 2분의 9에서 요 길이 어디 갔니? 그러니까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요. 요 길이가 얼마냐 이 말이야. 자, 이게 x축이 6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6-2분의 9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 6, 12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
4, 2, 4, 6, 8, 9, 2분의 3 나오잖아. 2분 3. 1.5.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역시 2분의 3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 좌표가 2분의 9니까 요 좌표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요 좌표 값을.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2분의 6이죠. 그러니까 3이네. 이 좌표 값 3이네. 그러니까 이게 3,4로 나오는 거예요. A, B 다 구했네요. 대반항은 7일 거 아니야. 3입니다.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파일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